제 목소리 잘 들려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교수님. 또 오랜만에 우리 학생들 만나게 됐고요. 일단 출석을 제가 체크를 좀 할게요. 잠깐만, 목록이. 호명하면 대답 좀 해줘요. 김나혜 학생 왔어요? 김나혜? 이게 줌에서 이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김나혜 안 왔나? 이게 가나다 순으로. 김도연 왔어요? 김도연 학생? 도현이요? 도연. 도연. 김도연. 도연이 안 왔어? 도영이 왔죠? 그다음에 네, 김도형 왔습니다. 김현이. 네. 그 김요한. 네. 그다음에 김재성. 네. 김효은. 네. 나인의 이름은 보이는데 민지원. 네, 그다음에 박기찬. 네. 박기현. 네, 박여우수아. 네. 박윤호. 알았어요? 박지원. 네. 박태준. 네. 박희경. 희경이 있고 송재환. 네. 송지성. 네. 신성진. 네. 신완승. 네. 안영우 있고 양요셉. 네. 오익준. 네, 유석균. 네. 윤수용. 네. 윤준. 네, 이경학. 네. 이기재. 네. 이상원. 네. 이수빈. 네. 이주환. 네. 그다음에 이중현. 이준형. 준형이 알았어요. 이마영. 네. 임혜빈. 없나? 정다은. 없고. 정우진. 네. 최미리. 최지선. 네. 최현준. 네. 황예지. 일단 그 실시간 줌으로 일단 출석을 체크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지금이 4. 교수님, 음, 저 참석했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누구였지? 김도연입니다. 김도연? 네. 잠깐만요. 도연이,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사이버 캠퍼스 잠깐 화면 공유 좀 할게요. 여기 출결 상황 보여요? 자, 여기 보면 오늘이 4주차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강의 목록을 보면 실시간 줌으로 들어와야 출결이 체크가 돼요. 다음부터는 이거 보고 출결을 체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실시간 줌으로 할 때는 요 줌으로 링크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내가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많이 생겼네. 일단 이렇게 해서 출석은 이렇게 체크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또 줌메모. 아니, 출석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김나희는 없고, 지금 김나희 안 왔죠? 그 다음에 박윤호 안 왔죠? 이중현 안 왔고, 임혜빈 안 왔고, 정다은 안 왔고, 최미리 대답했고, 잠깐만, 최미리. 최미리 있고, 황예지 있고, 김나혜 있어? 오케이, 김나혜 있고, 박윤호, 윤호 있고. 자, 그러면 1교시는 1교시 지금 이중현 학생하고 임혜빈 학생, 그 다음에 정다은 학생 3명만 안 온 걸로 알고 있을게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랜만에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그 보강은 6시부터 1시간 실시간 줌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는 학생들은 참석해 주고요. 그 참석을 못 하더라도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기간 안에 그걸 보면 출석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렇게 봐주기 좀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사이버 캠퍼스에 공지사항에 많은 자료를 좀 올려놨어요. 자, 보면 일단 화면 공유 좀 할게요. 자, 요거 공지사항 잘 보이죠? 자,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왔나?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할 게 뭐냐면 무선 공유기 점검 활동을 할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그 취약점 점검 보고서 할 때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잘 보고 집에서 하든 아니면 뭐 아는 뭐 가게가 있으면 가게 같은 데서 해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 과제란에 보면 지금 무선 공유기 점검 취약점 점검 활동 보고서를 4월 10일 10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를 보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선배들 했던 자료까지 같이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올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요 무선 공유기 취약점 점검이 어떤 건지, 어떻게 취약점 점검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부분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6시부터 보강할 때는 결함 보고서 작성에 대한 연습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오늘 수업하고 이제 오후에 보강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중간고사 때 시험으로 다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션 임파서블 점검 리스트 여러분들이 제출한 거 한번 보면서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중현 학생, 중현이가 그 분석한 취약점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이거 중현이가 한 거 화면 보이나요? 잠깐만, 네. 화면 공유를 컴퓨터로 해야겠다. 또 화면 보이죠? 이중현 학생 있어요? 없나? 이중현 학생 없어요? 그러면 신환선 학생 있나요? 아까 출석에 있었는데 완성이가 정리한 내용 한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지금 이 화면 보여? 완성이가 올린 거? 네.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써 있는 음. 이름 되나요? 완성이가 느낀 걸 한번 얘기해 봐. 네, 읽으면 되는 거죠? 어, 발표하라고 한 거를. 보안 담당자가 커피에 예약 타고 위치 추적기 같은 걸 몰랐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나? 이제 취약점으로 볼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될 게 이게 규정에 있는 취약점으로 볼 수 있는지. 아직은 이제 우리가 그 세부 통제 항목을 자세하게 보지 못했는데 그 세부하게 보고 그 어느 항목의 어떤 부분이 취약점하고 관련성이 있겠다. 그걸 찾아서 딱 봐가지고 이게 무조건 취약점이라고 볼 수 없는. 왜냐하면 커피에 약 타는 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 그 우치 추적기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이제 취약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그 체계의 어떤 방법들을 뭔가 응용해서 좀 약하게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개념을 취약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 무조건 봐가지고 막 하는 포인트는 좀 아닌 것 같고. 또 얘기해봐.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 너가 써놨잖아 이거. 응? 그냥 막 써놓은 거야? 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 오케이. 그러면 쭉쭉쭉 가서 민지원 있었나? 네, 지원이가 한번 얘기해 볼래? 네, 알겠습니다. 지원이가 쓴 거를 보면 화면 보이죠? 네, 보입니다. 얘기해봐요. 첫 번째는 음, 이제 공격자가 소방관으로 위장을 해서 음. 그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그 외래자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제 외부자 통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지. 오케이, 잘했고. 그 다음은 음, 공격자가 원격으로 이제 보안시설의 경보 시스템을 조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 다음은 이제 보안 인원이 음, 이제 소방관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보안 인원이 한동안 공격을 당해서 기절해 있었지만 이제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음, 그 다음은 보안적으로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직책이 노출이 돼서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다음 한풍구 보안시설 미흡입니다. 어떤 내용이야? 그 보안 공간에 입구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한쪽은 보안이 철저했지만 이제 환풍구 쪽은 레이저만으로 음, 보안이 돼 있었고 음. 그걸 뚫는 것도 쉽게 뚫어버렸습니다. 그다음 거. 그다음 보안 매체에 로그인을 하는 모습인데 비밀번호가 너무 단순하고 음, 또 노출이 돼서 공격자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CD를 보안 기기에 삽입을 했는데 별다른 제재가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이 웬만큼은 다 되고 이제 제도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발생하는 것들이 웬만한 것들은 발생을 안 하는데 이게 좀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 그치? 이 당시만 해도 이런 통제나 보안에 대한 것들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자, 지원이가 아주 잘 써. 지금 보니까 이제 문서들을 몇 개 이제 쭉 출력해서 봤잖아요. 여러분들하고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자, 같은 어떤 숙제를 내는데도 해오는 방법들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정리하는 내용들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지원이가 딱 해온 게 아마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잘 해왔고 한번 한 명만 더 보도록 할게요. 누가 해볼까? 효원이 있어요? 김효원 학생? 네, 있습니다. 효원이는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봐요. 저는 첫 번째로 그 바이오 인증 시스템 같은 경우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자키 같은 게 이제 한 명이 있잖아요. 딱 한 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리면 그 카드에 담긴 그 어떤 정보 같은 게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음향 감지 시스템인데 그게 데시벨이었잖아요. 근데 기침하는 등의 소음까지가 허용이 됐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일정 데시벨이 아니면 그게 인식이 안 돼서 침입자가 뭔가 들어왔을 때 숨어 있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온도 변화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그 통풍관 조절 시스템으로 했는데 그 레이저 그물망이 있었는데 그 에어컨 통풍관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어서 외부인이 침입했을 때 그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을 했고 보안시설 직원 누구라도 그 존재를 알게 되면 침입이 가능했고요. 또 레이저가 딱 그 환풍구 쪽에만 있어서 그 입구 쪽에만 있어갖고 만약에 전체에 있었다면 애초에 진입 자체가 어려웠을 텐데 너무 물리적 보안이 쉽게 뚫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닥 압력 감지 시스템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만약에 들어갈 때 무게와 나올 때 무게 약간의 오차 범위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거기서 휴지통을 들고 나갔잖아요. 근데도 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허술함? 거기서 물리적 보안 허점을 느꼈고 또 가장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하나의 비밀번호를 쳤을 때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2차 비밀번호의 부재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쉽게 뚫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막 그동안 이제 막 좀 정보 보안이 체계화가 되면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든 게 이제 관리 체계라고 보면 돼요. 아주 잘했고. 자, 그러면 잠깐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좀 했으면 좋겠냐면 이제 대부분 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요 과제를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시간 뭘 할 거냐면 제가 수정을 할 거야. 수정을 해서 오늘 이따 끝나는 한 12시 시간에 여유 있게 줄게요. 작성 플러스 이제 통지 항목. 자, 통지 항목 매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한 거를 그거를 추가로 올려주면 돼요. 이제 뭔 내용이냐면 자, 잠깐만 일정 수정을 안 했구나. 오늘이 4월이지.
4월 5일이니까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출한 거를 가지고 추가로 파일을 하나 올려줘요. 예를 들면 뭐 완성이 간 거를 보면 자 지금 여기 뭐 보안 담당 뭐 위치 뭐 비밀번호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공지사항에 보면 아이고, 공지사항에 자 우리 통계 항목에 대한 엑셀표들을 올려놨어요. 그렇죠? ISMS와 ISMSP 세부 점검 항목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일단 ISMS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ISMS 인증표를 세부 통계 항목을 먼저 열어보세요. 자, 열어보면 여기에 각 파트들이 존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관리 과정은 5개, 5개의 관리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범위를 설정하고 자, 이게 제일 중요해. 정책이 있어야 돼요, 회사에. 그 정책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정책들을 만들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망법이나 개인정보법, 금융거래법 뭐 여러 가지 막 다양한 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회사의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경영진이 참여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보안에 대해서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임원이 지정이 되고 그 임원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정보보호 조직도 구성이 되어야 돼요. 정보보호 조직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보보호 조직이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조직에 가서 ISMS나 아니면 보안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경영진, 그래서 정책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하고 조직이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위험 관리예요. 이거는 지금 관리 과정이에요. 관리 과정에는 5단계가 있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고 경영진 및 조직을 구성한 다음에 위험 관리. 그래서 위험 관리에는 위험 관리 방법론이 있어요. 위험 관리 방법론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걸 뭐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뭐 베이스라인 접근법도 있고 뭐 상세 위험 뭐 분석 복합 접근법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어떤 방법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회사 내에서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정해야 돼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위험 요소를 어떻게 줄이겠다.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자, 각각 위험을 어떻게 식별할 거냐,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내용들을 수립을 해 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그다음 이제 이런 정보부 대책을 자, 위험 요소가 있으면 뭐야? 이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수립해서 이행할 건지 그런 계획까지 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위험 관리에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보보호 대책 구현이 있는데 정보보호 대책 구현은 뭐예요? 실제 이제 위험 관리가 돼서 이런 계획을 세웠어. 그럼 실제 이제 행위를 해야 될까요? 그럼 실제 정보보호 대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구현이 돼서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게 구현이 됐으면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막 아는 사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부 전체 직원들에 대한 공유나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꼭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내부 공유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 관리, 그래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를 하고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어떤 운영 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부 감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자, 이게 이제 관리 과정에서 하는 5단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중간고사 가이드가 또 있거든요. 중간고사 가이드에 보면 여기 정보보호 관리 과정의 5단계와 ISMS-P에서는 4단계를 비교했어요. 왜냐하면 ISMS와 ISMS-P는 약간 제도적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면 PIMS라고 개인 정보보호 관련된 관리 체계를 합해버려서 ISMS-P로 나온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관리 과정을 여러분들이 비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중간고사에서.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거고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통제 항목에 대한 부분, 관리 과정에 대한 5단계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ISMS-P에서는 왜 4단계로 되어졌는지 이런 내용을 좀 다 포함하지만 함축적으로 같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건 관리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13개 통계 항목에 대한 거를 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서 작성을 해야 돼요. 그 7번에 보면 ISMS의 13개 통계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정보보호 정책, 정보보호 조직, 외부자 보안, 정보 자산 분류, 정보보호 교육, 인적 보안, 물리적 보안, 시스템 개발 보안, 암호 통제, 접근 통제, 운영, 침해 사고, IT 제고, 이 13개만 딸랑 써놓고 그냥 말해요. 그러면 10점 만점에 5점밖에 안 줘요. 그러면 정보보호 정책이다 그러면 아, 정보보호 정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 정보보호 정책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죠. 정보보호 조직은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 조직 체계도 있어야 되고 역할 및 책임들이 있어야 된다. 외부자 보안에서는 있는 것처럼 뭐 보안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외부자 보안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뭐 다 쓰라는 건 아니고 이 외부자 보안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적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보자산 분류도 마찬가지예요. 자산 분류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 식별하고 분류 취급을 해야 된다. 정보보호 교육을 하더라도 어,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시행 및 평가 등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써줘야 점수를 다 받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보고 거기에 지금 이런 취약점이 있다라고 쭉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항목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그걸 쓰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이제 외부자 보안, 뭐 외부자에 대한 보안 같은 경우 서약서를 받았느냐 아니면 뭐 보안 외부자에 대한 뭐 이행 관리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또는 이제 인적 보안으로 와가지고 어떤 이건 아니고 아니, 뭐 대부분 이제 물리적 보안 쪽이 많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본 거는 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보호 설비가 되어 있는지 뭐 보호구역 내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케이블 보안 뭐 시스템 배치 개인 업무 환경 공용 업무 환경 이런 어떤 물리적 보안의 요소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자 아까 같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출입 통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아까 같이 이제 소방관이 오고 막 했는데 출입에 대한 관리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면 7.1.4의 출입 통제 항목을 위반했다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뭐가 했다 하면 예를 들면 뭐 7.1.2의 출입 통제 미흡 뭐 이런 식으로 매핑을 써주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어떤 통제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 통제 항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딱 봤을 때 또 어디가 필요하냐면 뭐 운영 보안 쪽에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접근 통제에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는 통제 항목을 이런 부분에서 취약점이 발생했구나.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한 취약점은 전부 다 여기에 다 웬만큼 어디에인가는 분명히 포함이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나중에 결함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 항목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뭐 세부적인 거를 자세하게 읽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보면 이게 어떤 부분에 지금 취약한 부분이 해당이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매핑하는 과정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내가 간단하게 앞에서 얘기하는 거 이제 하나씩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게 어떤 항목이 해당이 되는구나 그걸 지금 뭐 작성을 하든지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료를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주 한번 이따 오후에 잠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 매핑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통제 항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아까 정책은 이야기했고 정보보호 조직, 자, 정보보호 조직에서는 자, 2.1.1은 뭐야?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지정해 줘야 돼요. 자, 이 최고 책임자를 지정을 가면 회사에 가서 이 공문이 있는지를 일단 달라고 해요. 인사발령 난 거나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봐가지고 잘 되어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갔더니 최고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가 지정이 안 돼 있어. 그럼 결함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함 나갈 때 2.1.1에 대한 항목을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결함 보고서들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거는 또 나중에 결함 보고할 때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다음에 실무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2.1.2, 2.1.3은 정보보호위원회, 보안 관련된 취약점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새로 사거나 또 보안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정보보호위원회에서 회의해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보보호위원회가 열렸냐 그러는 문서를 다 가져와라 라고 해가지고 체크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에 대한 역할 및 책임들도 다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외부자 보안은 아까도 이제 외부자가 왔는데 실제 회사 같은 데 가보면 IDC 센터나 서버실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접근 통제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자가 들어갈 때 보안 서약서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해야 돼요. 보안 서약서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들어갈 때 뭐 아이디 카드 발급이나 막 그런 거 할 때 그리고 동행을 꼭 해야 돼요. 내부에 있는 직원이 동행해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부자 계약 시 필요한 요구 사항들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뭐 외부자 출입 기록을 가져오라고 하고요. 거기에 서약서 있느냐 없느냐, 교육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한다라고 보면 돼요. 보안 이행 관리는 이제 실제 이제 외부자들이 들어왔을 때 보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보면 되고, 자, 외부자가 이제 계약이 만료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본다. 그래서 여기서 외부자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외부자가 들어와서 서버실에 이런 데 작업할 때 항상 동행해 가지고 추적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외부자에 의해서 뭐 왜냐면 직접적으로 그 데이터 DB나 이런 것들을 다 빼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 보안 사고가 이렇게 해서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외부자에 대한 통제를 최근에는 엄격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정보 자산 분류는 자, 회사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식별하도록 돼 있어요. 가보면 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책상 이런 것까지도 다. 근데 이제 보안 장비부터 개인 PC까지도 전부 다 정보 자산을 식별하도록 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자산은 누가 관리하는지 그런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할당을 해주고 있고요. 다 그리고 문서나 시스템마다 전부 다 보안 등급을 매겨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정보보호 교육은 자, 정보보호는 법적으로 전 직원이 1회 이상 보안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요. 집체 교육을 하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든 뭔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아야 돼요. 그럼 온라인 집일 때는 이제 실제 뭐 참여 수료 뭐 리스트를 다 보관하고 있든지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육 계획이나 그다음에 뭐 대상이 누구인지 또 정보보호 담당자는 1년에 2번 이상 또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 법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법을 듣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뭐 안전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있는 거와 같다라고 보면 돼요.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보안 담당자들이 보안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교육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어떤 시행이나 이런 평가들, 그다음에 교육이 끝나면 전부 다 직접 사인을 한다든지 뭐 피드백, 설문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PDCA 방법이라고 하는데 PDCA는 계획을 세우고 나서 실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피드백을 받고 또 사후 관리를 하는 게 PDCA 방법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항상 설문을 받아야 된다. 자, 6번째 인적 보안은 자, 아까 같이 이제 그 조직하고도 조금 비슷할 수는 있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주요 직무자를 지정해주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직무에 대한 분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주면 안 돼. 임원이라고 전부 다 뭐 권한을 다 줄 필요가 없어요. 권한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래서 접근 통제 방법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강제적 접근 방법, 뭐 임의적 접근 방법, 벨라파둘라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강제적 접근 방법들을 쓰고 있고, 또 역할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많이 최근에는 이제 역할 기반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접근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이제 직무에 따라서 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비밀 유지 서약서, 어, 회사에 입사하면 무조건 비밀 유지 서약서는 다 작성을 해요. 이것들이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퇴사자에 의해서 회사 자료들이 많이 유출이 돼요. 그래서 퇴사자에 대한 퇴직 관리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보안 사고가 있으면 뭐 벌칙을 준다든지 그런 인사 규정에 대한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 보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호구역을 지정하느냐. 근데 보호구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접견구역이 있고요. 제한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통제구역이 있어요. 통제구역은 말 그대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한구역도 어때요?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같은 데 가보면 아무나 못 들어가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에 일하는 건물에 들어가려면 입구부터 회사 카드가 있어야만 들어가요.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근데 제한 구역 내에서도 어때요? 서버나 중요한 자료들, 시스템들이 있는 데는 또 그거에 해당되는 담당자들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 구역을 우리가 통제 구역이라고 한다. 보호 구역을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 이제 보호 설비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아까 자산 리스트에서 중요 설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체크해요. 그 중요 장비가 있는 데는 반드시 이런 뭐 물리적 보안에 있는 CCTV, 뭐 UPS, 화재 감지, 온도 습도 조절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망 분리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보호 설비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구역 내 작업할 때 기록을 항상 해야 돼요. 누가 들어왔었고 어떤 작업이 됐는지, 그리고 항상 내부에 있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항상. 왜냐하면 사고가 나니까. 그리고 기록 보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끝났으면 시스템에 기록을 또 다 로고 관리를 통해서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 다 확인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출입 통제는 이제 이 출입 통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케이블에 대한, 자, 모바일 반출입 장비들이 있어요. 자, 모바일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반도체 같은 데 가는 데는 출입부터 휴대폰에 이런 거에 대한 통제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에 대한 반출입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케이블 보안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스템 배치 및 관리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인 업무 환경은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PC나 주변 공간을 다 봐요. 특히 이제 프린트가 있는 데 가보면 막 종이들 이면지가 있는데, 이면지에 보면 회사 중요 기밀 자료들이 막 유출되어 있어요. 그거 전부 다 결함이에요. 그래서 프린터 있는 곳에는 항상 종이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파쇄기로 다 파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개인 업무 환경에서는 뭐냐면 개인 PC에 패스워드가 걸렸는지, 보안 솔루션들이 깔려 있는지, 화면 보호기는 설정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점검을 해요. 공용 업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프린터, 팩스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실제 물리적인 중심으로 보고 있다. 자, 그다음 시스템 개발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로 가게 되면 요즘은 이제 체계화가 잘 돼 있어요. 뭐 시큐어 코딩부터 해가지고 여러 것들이 잘 돼 있는데, 그런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증 및 암호 기능들이 들어가면,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할 때 이 개인 정보가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주민번호가 하나라도 다 나와 있으면 그건 무조건 100% 결함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에 주민번호가 있거나 하면 전부 다 암호화가 돼가지고 보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유출이 돼도 암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게끔 다 솔루션으로 요즘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다 확인을 해요, 심사원들이. 그다음에 보안 로고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또 이제 백업할 때도 어때요? 중요 로고들은 전부 다 자기 테이프에다 넣어가지고 디스크 같은 데 넣어가지고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안 로고가 중요하고,
접근 권한에 대한 기능들, 그다음에 구현이나 시험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환경 분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운영 환경 이건 뭐냐면 개발 환경하고 실제 서비스로 전환할 때는 달라져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시험 데이터에 대한 보안, 소스 프로그램의 보안, 외주 개발, 자, 개발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외주 개발해 주는데 이것들이 뭔가 계약서를 써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본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 보안에서도 결함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암호 통제는 자, 회사마다 암호 정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암호를 중요 캐비넷에 넣도록 돼 있어요. 또 인증서를 쓰는 데는 완전히 루트 인증서를 만들어 놓고 막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암호키를 생성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제 키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접근 통제예요. 접근 통제에 대한 정책이 수립이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사용자 등록 및 권한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관리자 및 특수 권한 관리, 특수 권한 관리를 조심해야 돼요. 개발할 때는 어드민 권한을 갖고 직접 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그걸 해제해야 되는데 해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다 체크한다. 접근 권한이 불필요한 사람한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까지. 그다음에 사용자 인증도 마찬가지고 사용자 식별, 그다음에 패스워드 정책도 잘 정책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패스워드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다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접근할 때 식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망분리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다양한 서버에 접근할 때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접근 통제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심사원들이 가서 이거 하고 있는 담당자 만나서 시스템에 접속해가지고 기록들 다 체크해요. 그러면서 이제 컨설팅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심사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조치해야 됩니다. 결함을 주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도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모바일 기기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접속 등. 뭐 망분리가 되어 있는 인터넷 접속이 되면 안 돼요. 망분리는. 그래서 망분리 되어 있는 데서 인터넷 접속 여부 같은 걸 확인한다. 정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접근 통제이다. 운영 보안도 뭐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운영 절차가 잘 수립이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변경 관리 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새로운 걸 뭐 도입하거나 개선하고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보안 시스템, 왜냐면 보안 시스템은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정보부위원회 같은 데서 통해서 해야 돼요. 구입을 하고 실제 여기에 대해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오늘 그 AP 무선 점검은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저녁에 하도록 할게요. 그때도 보면 업데이트가 대부분 안 돼 있어요. 또 업데이트, 그다음에 룰셋, 그런 규정 정하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 성능 및 용량 관리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장애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장애 발생하면 복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실제 뭐 모의 훈련이 됐는지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해요. 그다음에 원격 운영 관리가 이거는 이제 뭐 회사 상황에 따라서 있으면 하고, 자, 스마트워크 보완해가지고 재택근무할 때도 회사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다 체크합니다. 무선 네트워크 보안 같은 거 해가지고 윕스라 이런 것들 써가지고 아예 무선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되는지 확인하고 있고, 이제 공개 서버들 DMZ 잘 설정했는지, 백업 관리에서는 조금 실제 백업 소산을 좀 잘 하고 있는지 여부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취약점 점검은 이제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취약점 점검이 정기적으로 했느냐, 그러면 취약점이 발견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 그리고 신규 장비를 구매할 때는 무조건 취약점 점검을 꼭 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결함이에요. 전자거래 보안, 그다음에 정책 협약 체결, 저장 매체 관리, 휴대용 저장 매체 관리, 악성 코드 통제, 패치 관리, 뭐 시각 동기화, 로고 기록 보존, 뭐 접근 모니터, 침해 시도 모니터링, 이런 여러 가지가 운영 보안에서 발생하고 있다. 자, 침해 사고 대응 절차를 수립을 해놔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수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침해 사고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침해 사고 모의 훈련. 근데 실제 훈련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기반으로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나 이런 것들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침해 사고가 발생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 있다. IT 재해 복구는 뭐 가보면 이제 실제 이제
재해 훈련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 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체계가 구축되어 있느냐, 복구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느냐, 이 영양분석은 뭐냐면 시스템마다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가지고 체크하는 거죠. 여기 보면 자, 목표 복구 시간 RTO, 그다음에 RPO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많이 쓰는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RTO가 얼마인지, RPO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복구 시점, 복구 목표 시간, 그다음에 시험의 유지 관리 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13개 통계 항목을 쭉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어요. 이거를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출입 통제 취약점 점검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냐? 이건가? 잠깐만. 아, 과제. 여기 이제 미션 임파서블에 지금 들어가서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들 작성했던 거에다 항목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취약점 찾은 것이 어디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를 좀 매핑하는 훈련을 좀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고 뭐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너무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요것만 일단 작성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오늘 12시 59분까지 굳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좀 시간을 늘려줄게요. 하여튼 간단하게 지금 한 내용을 보고 어디에 항목이 해당이 되는지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알았죠? 여기까지 뭐 질문 있어요 혹시? 그래서 요거 좀 수정하고 그 다음에 통제 항목 13개 통제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6시에 보강할 때는 이제 무선공유 취약점 점검복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자, 그리고 공지사항에 보면 자, 여기 이제 중간고사 가이드도 있어요. 중간고사는 가능하면 19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오픈북이니까 이걸 잘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시하면 돼요. 뭐 이거를 뭐 안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거를 한 중간고사 기간까지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이트를 한번 제가 보여줄게요. 자, 미리 캔버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가면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활용해서 썼으면 좀 좋겠어요. 안 나오지 잠깐. 포트폴리오 뭐 고민하지 말고 뭐 내가 샘플도 보여주곤 했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가 미리 캠퍼스라는 거는 템플릿들이 여기 되게 많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거 할 때 디자인도 깔끔하고 글씨체나 이런 것들도 깔끔한 게 되게 많거든요. 이걸 쓰면 돼. 그리고 여기 보면 기능들이 많아요. 뭐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이미지를 다운 받을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를 다운 받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기능들을 좀 익혀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샘플을 좀 보면 뭐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거 바꿔치기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 뭐 다운로드도 있고 이 안에서 직접 편집도 다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갖다가 응용해서 쓰라는 거예요. 사진 같은 거, 글씨체 이런 거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프로젝트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놓고 뭐 실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지난번에 보여주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쭉 샘플을 갖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템플릿에 가보면 되게 많아요. 여기 나도 뭐 이거 자주 쓰고 있는데 템플릿에 가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한번 자료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도 보면 좋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샘플 보고 여러분들 걸 맞추면 돼요. 제가 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요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좀 알려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 정보보호 관리 체계는 자, 아까 보여준 ISMS에 있는 통제 항목과 ISMS-P에 있는 통제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관리적으로 할 건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온라인 강좌는 ISMS-P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거고 거기에 취약한 부분이 뭐가 있었고 결함사항이 뭐가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쭉 온라인 강의로 찍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는 지금처럼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1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이제 ISM에서 통제 항목에 대한 13개 통제 항목을 갖고 과제 올려준 거 그 매핑하는 것만 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이따 저녁 6시에는 무선 공유기 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보강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중간고사 지금 하는 내용들은 다 지금 알려줬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지금 수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또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편해요. 정리를 좀 하면서 보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아까 한 그거 있죠. 미션 임파서블 그거 통제 항목 번호만 다는 거, 번호하고 어떤 통제 항목이다 다는 것만 오늘 1시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고사는 제가 봐가지고 아마 5월 19일 정도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한 내용들 그냥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외에는 거의 똑같이 나와요. 온라인으로. 이거 하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이 뭐 그냥 카피앤페이스트해서 넣는 게 아니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한 내용. 그러면 이게 딱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기본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뭐 수업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나요? 자, 그러면 출석은 아까 한 걸 기준으로 해서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없으면 오늘 저녁 6시에 시간 되는 학생들은 꼭 참석해 주고요. 안 되는 학생들은 이제 곧 촬영한 거 영상 올릴 테니까 그 기간 내에 들으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따 6시에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